안녕하세요.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직 마음은 20대 같은데 벌써 40대 중반이 되었고요. 벌써 한의사가 된 지 18년이 됐고 부인과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13년째입니다. 자궁난소 질환 진료 건수도 벌써 25,000건이 넘어가네요. 그동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내막증 등 수많은 자궁난소 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능숙하고 자신있게 진료하지만 처음 부인과 진료를 시작한 초반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한의사도 많지 않아서 경험을 배울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한의학 서적을 봐도 부인과 질환 진료를 이렇게 치료한다고만 나와있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치료가 가능하다,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고 어떤 환자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서 환자들을 치료해가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알아갔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알기에 편하게 진료를 하는데 그때는 마치 깜깜한 바다에서 등대도 없이 혼자 항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13년 정도 지나서 기록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편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꿈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50세가 되기 전에 자궁난소 질환에 대한 제 기록과 경험들을 총정리해서 저보다 늦게 부인과 질환 진료를 시작하는 후배 한의사분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한방 부인과 서적을 출판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의대 신입생 때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에게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뭔가 표정이 굉장히 창피한 듯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이 그날이래요. 생리인 줄은 알았죠. 근데 저는 물놀이를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틀 후에 다시 여자친구한테 가자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내가 그날이라고 했잖아! 라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틀 전 그날이라고 해놓고서 왜 또 오늘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녀가 황당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꽝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날 여자가 생리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자들이 생리를 그날이라고 하길래 생리는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이벤트인 줄 알았거든요. 별 시답지 않은 에피소드긴 한데 그날의 기억과 느낌이 굉장히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성의 몸은 정말 신비하구나. 혹시 언제 있을지 모를 임신을 위해서 매달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출혈을 참아야 하는구나.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평생 준비한 자궁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날 정말 여성에 대해 신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부인과학은 저에게 가장 재밌고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대부분 한의사가 그렇듯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환자들을 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리통 같은 부인과 환자들을 진료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주머니 환자분이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그분을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따님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따님이 생리가 불규칙하고 생리통도 심한데 치료해 줄 수 있겠냐고 하셨죠. 엉겁결에 그렇게 해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부인과 공부를 좋아하긴 했지만 실제 환자를 치료해 본 건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이 됐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소 질환이 있었는데요. 요번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첫 부인과 질환 진료라서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고 1년이 넘는 치료 끝에 생리 주기도 정상이 되고 생리통도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정상으로 진단도 받으셨다고 해요. 환자가 좋아지는 거는 의사로서 항상 기쁜 일인데 원래부터 제가 꼭 치료하고 싶었던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니까 훨씬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때 아마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인과 진료를 평생 해야겠다고 이때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 치료받으신 환자분은 치료가 끝나고도 생리를 매달 잘 하시고 나중에 결혼하셔서 이쁜 딸을 둘이나 자연 출산하셨는데요. 네, 이 딸들이 제 딸들입니다. 저는 이제 진료할 때 자궁과 혹은 난소랑 관계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은 잘 주무시는지, 소화는 잘 되시는지, 대변, 소변 이런 문제는 없는지, 혹은 피부 질환 없는지 항상 몸에 관련된 모든 증상을 다 물어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간혹 자궁과 상관없는 거 왜 물어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인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꼼꼼한 진료가 제 첫 번째 진료 원칙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진료를 하면 진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료하는 저도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예전에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정도 노력이 쌓이면 어떤 전문가로서 직관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최소 1만 시간 동안 환자 보고 처방을 연구하면 그때는 좀 어떤 경지에 올라서 진맥만 하고 얼굴만 봐도 그냥 처방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료하고 처방하고 연구한 시간이 사실 만 시간이 아니라 최소 2만 시간 넘는데, 환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세히 보지 않고도 그냥 직관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환자에게 가장 맞는 처방을 하려면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작은 증상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는 것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 결국 꼼꼼한 진료는 항상 옳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전에 치료 실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노 한의사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일화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배우던 제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젠가요? 나는 내가 처방한 환자가 다음에 왔을 때 좋아지지 않았다면, 즉 낫지 않았다면 나는 그 상황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유명하고 실력이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요즘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실 어떤 치료의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보통 화려한 의료 광고만 보면 저기만 가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죠. 성형외과 가면 다 이뻐질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서로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가는 치료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의사도 실력이 좋아야 되고 환자도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또 서로 간의 신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환자가 100% 치료되는 것은 의료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치료를 맡겨주신 환자분에게 좋은 치료 결과가 그런 나오지 못한 상황이 저는 사실 두려워요. 환자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래서 치료가 잘 돼가는 100명의 다른 환자보다 치료 속도가 좀 더딘 1명의 환자한테 훨씬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치료가 안 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게 곧 제가 치료 실력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 두려운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줄이려면 일단 제가 치료 실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두려운 만큼 더 꼼꼼하게 진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환자분 하나하나에게 꼼꼼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진료하는 그날까지 저희 꼼꼼한 진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